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컴바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예제 2번을 하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면을 보니까 요 아이소메트릭 도면을 보면은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모양인데, 자, 이 모양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은 자, 여기에 이제 도면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도면입니다. 여기에 도면이고, 자, 여기에 이제 아래쪽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정면도가 되고요. 정면도.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측면도입니다. 측면도.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평면도,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제 조금 자세한 다른 추가적인 도면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3차원, 특정한 각도에서 본 3차원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 정면도, 측면도, 그리고 평면도를 보면 대략 어떻게 그렸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정면도에 지금 홀이 있지만 홀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여기 100파이의 서클이 있고요. 측면도도 100파이의 서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면도를 보면 서클이 아니라 이제 사각형 형태가 되죠. 사각형 형태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제 정면도에서 서클을 그려서 패딩을 하고, 그리고 측면도에서 또 서클을 그려서 패딩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패드가 서로 겹쳐지게 오버랩 되겠죠. 그죠? 거기서 공통된 부분만 따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작업을 한 번에 하는 게 바로 솔리드 컴바인이라는 기능인데요.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모양을 한번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솔리드 컴바인 기능을 익혀보고 예제를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XYZ가 이제 XY가 이제 평면을 만들게 되고요. Z가 이제 그 위로 향하는 높이의 직선이 됩니다. 높이의 축이 되는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XY 플레인은 뭐냐면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그 평면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 됩니다. XY 플레인은. 그죠? 아래쪽에 X와 Y 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YZ 플레인이 이제 정면도가 되고요. YZ 플레인이. 그리고 ZX 플레인이 측면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Z를 이제 기준을 이제 약속해서 정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게 Z가 이제 높이 방향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Z를 위를 향하는 액시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죠? 평면도는 XY 도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YZ를 이제 정면도라고 두고 ZX를 측면도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 이제 도면을 가지고 일관되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 먼저 그러면 정면 YZ 플레인에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하는데 자, 엘립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엘립스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장축 요정도, 단축 요정도 하고, 장축을 80으로 하고, 단축을 반경이니까요. 그죠? 반만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이 되니까 20으로 두겠습니다. 20으로 두고, 그리고 이 각도를 90도로 줌으로써 완전 구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ZX 플레인에서 여기서 나와서 먼저
ZX 플레인에서 스케치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스케치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요거를 미러를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부터 주고요. 여기와 여기 사이를 40으로 주면은 높이가 같아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를 20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미러를 이용해서 요걸 중심으로 또 더블 클릭 미러해서 요거를 버티컬 액시스를 중심으로 버티컬 액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요놈을 버티컬 액시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의 스케치가 그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를 요 타원을 이제 패딩을 하고 그리고 이 마름모를 패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이제 또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그 전에 이제 솔리드 컴바인부터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패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따올 수 있게 됩니다. 솔리드 컴바인을 함으로써 할 수가 있는데요. 솔리드 컴바인은 이센셜에 쭉 보니까 이센셜에는 웬만한 것들이 다 한꺼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간혹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3차원 모델 파트를 할 때는 모델을 들어가 봅니다. 모델에 들어가 보면 솔리드 컴바인이라고 있습니다. 솔리드 컴바인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first 프로파일과 second 프로파일만 지정을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first 프로파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요. second 프로파일 둘 중에 나머지 하나를 선택해주면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스케치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솔리드 컴바인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고 실제로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컨텐트를3D 파트로 하나 만들어서 자, 도면을 그려 볼 텐데요. 자, 먼저 YZ 플레인에 스케치를 합니다. 간단하게 서클이죠. 서클을 그립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50이 되고요. 그리고 앱 종류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XZ 플레인에서 또 서클을 그릴 텐데요. 원점을 지나는 걸 그려서 이것도 50으로 둡니다. 자, 이 두 개를 이제 솔리드 컴바인을 이용해서 이제 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앱 종류에서 나와서 솔리드 컴바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 클릭이 돼 있네요. 두 번째는 요 놈을 선택을 하면 자, 이런 모양의 솔리드 컴바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면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홀이 생겼습니다. 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면에 홀을 그려 보겠습니다. 60파이네요. 60파이짜리 홀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Z 플레인에 스케치를 다시 합니다. 여기서 서클을 그리는데 원점을 중심으로 한 서클을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로 반경이 60이니까 직경이 60이니까 반경 30으로 해서 그럼 어디에 그려지죠? 요 YZ 평면에 그려진 거죠. 자, 요거를 종료해서 포켓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포켓 그리고 양쪽으로 해서
충분히 길게 이렇게 요 구를 선택해서 쭉 길게 충분히 길게 늘려줘도 됩니다. 정확한 치수가 필요 없을 때는 눈으로 보고 이렇게 요만큼 결정해서 포켓을 하면은 이제 구멍을 뚫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구멍이 있는 형태의 모양을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주된 방법은 이제 솔리드 컴바인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두 개의 스케치를 통합하는 형태로 이제 솔리드 컴바인 기능을 익혀봤습니다.